2020년 7월 16일 밤 미야기현 나토리시의 자연공원. 방문객들이 바베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화덕에서 갑자기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을 지핀 것은 20대 초반의 앳된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누구길래 이런 한밤중에 혼자서 화덕에 불을 붙인 걸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무라카미 하루토.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살던 그는 위로 형이 한 명 있는 4인 가족이었는데요. 어머니는 예전부터 미용실을 경영했으며 솜씨는 물론 평판이 좋아서 점포를 3개나 가지고 있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와 별개로 아버지 역시 수입이 좋았던 덕에 그는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무라카미는 머리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 시절엔 원소 기호만 듣고도 무슨 물질인지 맞출 정도로 중학생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유명했다고 하네요. 그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이었던 데다 성적도 무척 우수했기에 현 내에서도 유명한 명문고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다만 중학교 시절엔 사춘기 때문이었는지 다소 가족과 사이가 나쁜 시기도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공업계열 전문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한편 무라카미의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지만 끈기 있게 재활한 후 일에 복귀, 3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동시에 미용사로 일하며 육아를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 대학에 가는 아들의 도시락을 매일 싸줄 정도로 일과 가정에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란 무라카미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2019년경 무라카미는 우연히 한 가지 취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 게임이었는데요. 그는 게임에 돈을 쓰고 싶었지만 무직이었기에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무라카미는 어머니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내기 시작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이 행위는 몇 번이고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어느 날 어머니는 통장을 정리하다 큰 금액이 몇 번이나 빠져나간 것을 보고 아들에게 어디에 썼는지 다그쳤다고 하는데요. 무라카미는 게임에 돈을 썼다고 실토했고 어머니는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들을 용서했는지 자신의 SNS에 아들의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주었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용서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투고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0년 7월 16일 무라카미는 또다시 어머니와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또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 게임에 썼기 때문이죠. 게임에 써봤자 얼마나 썼겠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가 그간 게임에 부은 돈은 대략 300에서 500만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화로 대략 4~5천만 원의 돈을 게임에 허비했으니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했죠. 말싸움 도중 설교를 참지 못한 무라카미는 어머니를 밀쳤다고 하는데요. 밀쳐진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무라카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거실로 나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무라카미에 따르면 당시 그녀는 눈을 뜬 채 숨이 멎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황한 그는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쓰러진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라카미는 경찰에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뉘윽고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람의 몸은 쓰레기 봉투에 넣기엔 너무 크기에 무라카미는 시신을 작게 나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그는 등유와 큰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 시신을 차에 싣고 자택에서 9km가량 떨어진 자연공원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원엔 공용 바베큐 화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시신을 불에 태워 작게 한 후 봉투에 넣어 버릴 생각이었던 것이죠. 공원에 도착한 그는 미리 준비한 등유를 시신에 뿌린 후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등유의 화력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대략 새벽 4시까지 시신을 태웠다고 하는데요. 아침이 밝아오면 사람에게 들킬 수 있다는 생각에 급한 대로 대충 불을 끈 후 남은 시신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하네요. 이후 집에 도착한 무라카미는 태연하게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타 지역에 부임해 생활하던 아버지는 아내가 갑자기 실종됐다는 말에 황급히 아들이 있는 센다이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센다이에 도착한 그의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해 실종신고를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무라카미는 실종 신고와 동시에 자신이 범인이라며 범죄 사실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체포되었죠. 조사 과정에서 무라카미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건으로 어머니와 말다툼이 있었고 가볍게 밀쳤는데 쓰러진 뒤 움직이지 않았다. 방에서 게임을 좀 하다 거실에 와보니 그대로였고 눈을 뜬 채 죽어 있었기에 어머니를 차에 실어 공원으로 옮긴 다음 불태웠다. 어머니가 실종된 것으로 하고 싶었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시신을 회수, 부검했지만 불에 의한 훼손 상태가 워낙 심각했던 탓에 직접적인 사인을 밝혀내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다만 DNA 감정을 통해 피해자가 무라카미의 어머니가 확실하다는 결과는 얻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무라카미는 체포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29일 친족 살해 혐의로 다시금 체포되었지만 이 혐의는 살해를 입증할 방법도 증거도 없었기에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결국 무라카미는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살인은 증거가 없었기에 그의 죄목은 살인이 아닌 시체유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소 내용인 시체유기에 대해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검찰 측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던 모양인지 그가 어머니와의 말다툼 도중 그녀를 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 아닌지 굳이 불에 태운 것은 목을 조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질문했지만 무라카미는 아니라며 부정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검찰은 쓰레기 봉투는 물론 등유 등을 사전에 준비해 차로 옮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생전 모습이 남지 않을 정도로 불태운 것은 잔혹한 범죄라며 3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변호 측은 경찰 실종 신고 단계부터 자백했으며 무라카미가 반성하고 있다며 되도록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죽은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잔혹한 범행이라며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의 석방은 2023년 6월, 네, 이번 달에 나옵니다. 이렇게 재판은 끝났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이 사건의 석연치 않은 부분을 지적합니다. 만일 무라카미의 진술대로 어머니를 밀쳐 넘어졌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보통은 구급차를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왜 굳이 시신을 옮긴 후 불태우려 했었는가 하는 의문이죠. 그에겐 시신을 반드시 불태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재판에서 검찰이 질문했던 것처럼 시신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니이가타 세이료 대학 심리학 교수인 우스이 마후미 씨는 이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시신을 태운다는 행위는 사인을 감추기 위해서다 라는 의견을 남겼다고 하네요. 과연 이 사건의 진상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